시작하고. 자, 이제 하겠습니다. 블러 타이틀 가져오셨다면 이건 드래그 드랍 하셔서 시퀀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좀 반응이 늦네요. 늦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글자를 넣어 볼 건데 뭐 이펙트 컨트롤 이펙트 에센셜 그래픽스 이용하셔도 되고 T자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오른쪽에 에센셜 그래픽스 있으시죠? 그럼 이걸 이용하신 없어요. 그럼 추가하겠습니다. 뭐 주말간 또 이제 뺏는갑다. 윈도우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윈도우 메뉴 들어가셔서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서 에센셜 그래픽스가 체크 해제되어 있는데 그거를 체크하시면 활성화됩니다. 혹시나 그 주말간 좀 밖에 있으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에센셜 그래픽스의 뉴 레이어, 종이 접힌 거 뉴 레이어 선택하시고 텍스트 추가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조금 잡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어디 텍스트까지 내려가 주시고요. 자, 여러분 화살표 누르셔서 제가 저번 즐겨찾기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한번 선택하시고 항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주말에도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마켓 산스 찾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지마켓 산스 혹시 있으실까요? 있어요? 오케이. 지마켓 산스 선택하시고 두께는 자, 이 스타일 부분 라이트 대신에 얘는 볼드로 바꿔서 좀 두껍게 만들어 주시는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한 100 정도로 줄까요? 100 정도로 세팅을 하시고 폰트 사이즈 G마켓 산스 스타일은 볼드, 그다음 폰트 사이즈는 100.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 얼라인, 그러니까 그 정렬 부분은 센터 정렬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필 색상은 여러분들이 클릭하셔가지고 약간 녹색깔, 먼저 이제 막대기 계열부터 선택한다 했죠. 녹색깔 계열에서 형광에 가까운 녹색, 거의 원색 가까운 녹색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다면 OK 버튼 눌러서 색상을 확정시켜 주겠습니다. 약간 형광빛 나는 완전 원색 가까운 연두색. 자, 우리 글자를 완전히 센터가, 이게 완전 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는 센터가 맞는데 세로가 센터가 안 잡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잡으면 위에 Align and Transform 항목 찾아보겠습니다. Align Transform 찾으셔서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한 번씩만 클릭하셔서 센터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되셨죠? 자, 제목 타이틀인데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조금 책대로 할 거니까 영어로 좀 적을게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모닝 루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닝 루틴. 자, 저번에 자신감 있게 프로필 사진에 뭐 글자 디자이너가 올렸는데 예전에 제가 모닝자가 이건 줄 알았어요. 모닝자 아리파자. 그래서 이래 올렸다가 아유 망신살이라 지금 친구들이 이게 뭐야 모닝이래요 지금. 자, 알겠죠? 예, 모닝 루틴이라고 디자인하셨다면 어떻게 선택 도구로 바꿔서 일단은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이거를 저희가 효과를 줄 건데 뭐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미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거 죄송해요. 이건 이펙트가 아니죠. 자, 보시면 이걸 어떻게 주냐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제가 가우시안 블루로 이게 가우시안 블루 흐리게 안 돼 있죠. 세게 당겨 놓으면 이렇게 완전히 영상이 날라가 있거든요. 날라가 있다가 이게 서서히 보시면 서서히 모이면서 글자처럼 완성이 되는 효과를 줄 겁니다. 역시나 아까 우리 배웠던 가우시안 블러의 효과를 쓰는 거고. 자, 오늘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자, 검색은 안 봐. 이펙트 들어가시면 최근에 가우시안 블러 썼기 때문에 검색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GAU로 가우시안 블러 추가해 주시고. 자, 가우시안 블러 있으시죠? 요거를 드래그 해서 글자 부분에 드래그 드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닝 글자 클립 선택하시고, 자, 이펙트 부분에 여기 이펙트 컨트롤 부분에 들어가셔서 지금 여러분 텍스트가 혹시 펼쳐져 있다면 얘는 접어주셔도 돼요.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접고, 저는 이제 모션까지도 좀 접어두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부분에 있으신데요. 거기에 블러레스의 키프레임을 주시고, 물론 0초입니다 여러분. 0초의 키프레임 주시고, 자, 블러레스를 여러분들이 플러스 값을 쭉 누리시는데 좀 많이 주시면 이거 거의 뭐 완전히 날아갈 정도로, 뭐 저는 한 1000 가까이 줘도 될 것 같아요. 1000 정도 줬습니다. 엄청 많이, 거의 1000 정도 주셔도 돼요. 완전히 형태가 뭉개질 정도로. 자, 되셨죠?
자, 서서히 완성되는 거 한번 할 건데요. 그럼 1.20으로 갈까요? 1.20. 1.20. 1초보다는 거의 1.7초 정도 세팅을 하시고 1.20으로 세팅하시고 되셨다면 1.20을 하셨죠. 아까 블러레스 키프레임 줬었잖아요. 얘를 0으로 바꿔주시면 원래 값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간단한 이펙트 효과였고요. 여러분 홈키 눌러가지고 스페이스바를 재생해보시면 자, 서서히 글자가 완성되는 효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효과들은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고 계셨다가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좀 상급으로 들어가면 제가 유튜브 켠 김에 잠깐 보여드리면요. 상급으로 들어가시면 이펙트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방법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 보면 수많은 튜토리얼이라든가 효과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펙트를 좀 여러 개 겹치면 저장한 게 있겠죠. 아, 지금 완성된 걸 보여주는 게 있겠다. 수많은 이게 이펙트 엄청 많이 겹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효과를 엄청 많이 겹쳐요. 여러 가지 효과를 섞어요. 그냥 우리 레시피라고 하죠. 우리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단순히 뭐 후추만 넣고 소금만 넣고 끝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섞어가지고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이런 특수 효과라든가 이펙트 부분은 제가 저 어제 7시에 그 에펙반에서 했던 게 결과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저희도 할 건데 보시면 글리치는 효과도 있지만 순서가 없는 건데 보시면 이런 거 레거시 타이틀처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단순히 글자만 넣었을 때 이렇게 안에다가 뭐 효과도 엄청 많아요. 이 뒤에도 있잖아요. 이 벽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시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 위에 빛 비치는 효과들, 안개에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죠. 이런 것들, 빛이 나오는 효과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딱 보시고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다 이라기보다는 인터넷에 보시면 수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서 따라 만드시면서 효과 부분을 몇 개 하시면 됩니다. 글리치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시간은 이걸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희 수업하면서 했지만 2시간 정도 걸려서 작업을 했고, 튜토리얼 강의는 몇 분인지 알아요? 강의는 15분짜리입니다. 근데 그걸 실제 작업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요거 말고도 좀 재미난 효과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나중에 특수 효과 실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는 여러 개 섞어서 진행하는 효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들 완성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노래방 자막 효과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재미난 거니까 한번 실습해보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이펙트 들어가셔가지고 프로젝트 이펙트 들어가셔서 자, 아까 블러 타이틀이랑 시퀀스 2개 있으실 거거든요. 요 2개 항목이 있는데 요거를 컨트롤 키로 2개 선택하셔도 되고 쉬프트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폴더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흐린 타이틀, 뭐 얘를 나중에 이름 보고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흐린 타이틀이라고. 자, 만들어 줄 건데 혹시 저는 지금 공간이 없거든요. 더블 클릭할 공간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검색창에 있는 라인에 이쪽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시죠?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임포트. 혹시나 있으시다면 더블 클릭하시고 없으시다면 이 빈 공간에 오른쪽 임포트 하셔서 파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 타이틀이라는 그 영상 파일이 하나 있을 건데 그걸 한번 가져올게요. 싱 타이틀 있으신가요? 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열기 버튼으로 가져오신 후에 자, 오른 시퀀스 비어 있으니까 시퀀스는 X에서 닫아주시고요. 시퀀스 X에 닫아주시고 잠깐만요. 혹시 싱 타이틀이 없으신 분들은 폴더가 선택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선택되어 있는 폴더 있으시잖아요. 거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방금 선택되어 있는 그걸 컨트롤 X로 잘라주시고 자, 상위 폴더 들어가시면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V 키 누르면 빠집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렇게 많다면 보통 물결 표시 눌러가지고 전체로 그냥 땡겨보는, 물결 표시 누른 패널 확장이잖아요. 전체를 땡기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들어가 있다면 폴더 선택된 상태에서 가져오기 됐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 혹시나 지금 빼는 게 잘 안 되신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위치 모르시겠다면. 자, 그럼 싱 타이틀을 오른쪽에 지금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가지고 시퀀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리니어 와이프라는 효과를 쓸 건데, 리니어 와이프. 자, 리니어 와이프라는 효과 쓸 건데, 이 선으로 닦는 효과인데요. 보통 글자를 나타나게 할 때 좀 많이 씁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완성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자, 어떻게 글자가 이제, 그 뭐냐면, 글자가 옆에서 이렇게 위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글자가 그대로 있다가 글자가 서서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 서서히 딱 그려지면서 나타나는 것들 만들어줄 때 쓰는 거고요. 자, 응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원본을, 자, 완성본을 가져올 건데요. 보시면 I told you I'd change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기 위에 보면 위에서 이제 글자가, 노래방 자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자가 이렇게 채워지면서 노래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씩 나오시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글자만 따져봤을 때는, 파란색 글자만 따져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얘는 제자리에 있잖아요. 서서히 나타나게, 딱 끼듯이 나타나게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간단하게 많이 쓰는 효과고요. 자,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싱 타이틀 완성됐다면 우리 글자 한번 추가할 건데요. 오른쪽에 에센셜 그래픽스 살아있으시면 New Layer 텍스트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아래쪽에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쭉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렬 부분을 가운데 정렬로 세팅해 주시고, 글자 크기랑 이제 센트는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자 색깔이 노란색에서 테두리가 들어가는 세팅이기 때문에, 자, 먼저 필 부분 색깔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색상 종류를 먼저 노란색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색상 밝기 부분도 노란색으로 지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가 노란색으로 지금 디자인 됐고요. 자, 테두리가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에 스트로크 체크를 하셔야 지금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테두리 색상은 여러분들이 클릭하셔가지고 검은색으로 바꿀 건데, 자, 검은색은 어떤 색상 종류에 다 있다고 했죠. 검은색 왼쪽 위로 여러분들이 스크롤을 당겨주시면 검은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고 두께를 지정하겠습니다. 두께가 지금 1픽셀, 스트로크 1픽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자, 누르셔서 오른쪽 쭉 당기시면서, 자, 숫자가 올라가게 되죠. 당기시면서 여러분들 두께를 보시고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10픽셀 정도 줬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한 10픽셀 정도 줬고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두께로 지정하신다. 10으로 통일할게요. 그러면, 자, 그럼 선에다가 지금 검은 색깔 두께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 오케이. 자, 그러면 글자를 한번 입력하고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 부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영어로 I told you, 자, 지금 확대해 드릴게요. I told you I'd change,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이제 다 되셨다면 선택 도구로, 되셨나요? 선택 도구로 바꾸시고, 자, 이거를 잡고 내리실 때 밑에다 중앙에 맞출 거거든. 내리시다가 컨트롤 키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계시면 이 중간에 빨간 선 생기거든요. 아래쪽 내리실 때 빨간 선 생겼을 때, 가로가 맞을 때 마우스를 떼고 위치를 잡아준다. I told you, I change.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똑같은 글자 사이즈인데 위에다가 이제는 하늘색에다가 흰색 선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자막 길이를 요거 그대로 쓸 거고요. 자막 길이를 영상 끝까지 일단 맞춰주시고,
우선 좀 줄일게요. 끝까지 맞춰주시고 이 클립이 위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복사하실 때는 Alt를 먼저 누르시고요. 누르고 계시고 클립을 잡고 우리 상단에 V3 트랙 있죠. 거기다가 2 트랙인가요? 1, 2 V3 트랙이죠. 거기다가 드래그 드랍 하셔서 Alt를 뗀다. 그러면 위에 똑같이 하나 겹쳐지거든요. 다만 설정하실 때는 위에 클립을 지금 선택을 하시고 자 오른쪽에 에센셜 그래픽스 이용하겠습니다. 에센셜 그래픽스에 여러분 레이어를 글자를 선택하셔야지만 아래쪽에 텍스트 속성이 나오시게 되거든요. 자, 텍스트 속성 바꿔볼게요. 필을 여러분 노란색 되어 있는 걸 하늘색으로 얘를 하늘색으로 변경하시고 색상 종류만 하늘색 바꾸시면 됩니다. 하늘색으로 변경하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중간 체크할게요. 자 지금 하늘색으로 겹쳐져 있어요. V3 트랙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선 종류 색깔도 반대로 검은색 대신에 얘를 흰색으로 스트로크 색상을 흰색으로 오케이 버튼 눌러서 바꿔준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지금 디자인이 밑에 노란색이 깔려있고 그 위에다 하늘색, 선색은 흰색으로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잠깐 보시면 이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서서히 이제 이렇게 덮어주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니어 와이프 효과를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펙트 찾으셔가지고 요거는 좀 여러분 외우실 때 풀네임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리니어까지는 풀네임으로 외우셔야 돼요. 리니어까지는 라인까지만 적어도 나오네요. 이 프리미어에서는. 자 에펙에서는 더 많은 효과라서 리니어까지 다 쳐야 되는데 이렇게 라인까지만 입력하셔도 리니어 와이프 선형으로 닫기거든요. 선형 닫기거든요. 리니어 와이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있는 클립 V3 클립에다가 드래그 드랍. 자 이거 쓰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자, 클립 선택됐죠. 자, 같이 선택을 하시고 위에 클립 V3 클립 선택하시고 녹화 중이죠. 오케이. 자 이펙트 컨트롤 들어가시게 될 건데요. 요 각도 부분이랑 지금 잠깐 이펙트 컨트롤에서 텍스트를 접어주시고 리니어 와이프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분 두 개 속성만 일단 쓰겠습니다. 나중에 페더를 주더라도 자 각도 부분이랑 여기 보면 트랜지션 컴플레션이라고 있는데 요게 100%로 되면 다 닦인 거예요. 다 닦였다는 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100에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나타나게 하려면. 자, 100이면 다 닦였다는 거니까. 리니어 와이프 닦는 거니까. 이 각도 부분이랑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0 부분 있죠. 요거를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닦이는지 보니까 지금 효과를 내가 준다면 자 100에서 반대로 닦으면 이 방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90도 방향이 아니죠. 여기 닦이는 방향이 잘못됐죠. 왼쪽에 닦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방법이 제일 적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0도에서 반대가 270도거든요. 얘를 270으로 지정하시고 엔터. 와이프 앵글 있으시죠? 270으로 바꾸시고 자 위에 지금 트랜지션 컴플레션 부분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요렇게 주면 되겠구나 하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지금 확인되시나요?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되셨다면 지금 보면 여기가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닦는 게 있죠. 닦는 게 어느 기준으로 닦냐면 제가 모션을 잠깐 클릭했습니다. 모션 기준 제가 클릭했어요. 보시면 모션을 클릭했는데 같이 한번 해요. 여러분 모션 한번 클릭해봐요. 모션을 클릭하시면 글자 영역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의 영역이 다 잡혀 있습니다. 모션 부분이 이 레이어 전체이기 때문에. 그럼 닦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 이 모션의 왼쪽이랑 모션의 오른쪽을 다 닦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가 다 닦이기는 100이고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이 나타난 게 0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100%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부터 이 정도까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트랜지션 컴플레션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숫자를 여러분들이 맞추시되 자 이 부분이 딱 사라지는 시점까지 딱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80 정도 주니까 사라지거든요.
80 정도, 80 살짝 위쪽까지. 100%로 하면 전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에서 80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글자 부분 할 때는. 그러면 지금 80으로 80이나 85 정도 뭐 좀 체크를 하시고 거기다가 키를 주겠습니다. 물론 0초 타이밍이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노래 가사가 어느 정도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체 영상 길이 한 7초 정도 되니까 7초까지 갈게요. 7점으로 위치하겠습니다. 7점 엔터. 7점 위치하셨나요? 그러면 요 부분 또 이제 완전히 0도 아니니까 얘도 완전히 0으로 가도 안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 숫자를 낮춰주시면서 자 쭉 낮춰주다가 요 부분 덮였을 때 이것도 한 20 정도 되네요. 20이나 19 정도. 정답은 없다는 거 여러분 살짝 조정하시면 딱 덮였을 때 맞춰준다. 이렇게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관계없어요. 글자 부분은 글자 같은 그래픽 부분은 전체 사이즈로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좌우가 조금 빈다 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신다. 그 리니어 와이프 쓰실 때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홈키 눌러가지고 재생을 누르시되 시작부터 바로 덮이기 시작할 거죠. 자, 시작부터 바로 움직이게 해놨으니까 I told you I'd change 서쪽 덮이게 될 건데요. 자, 덮이시나요? 자, 천천히 기다려주면 덮일 거고 살짝 여러분 겹치게 한번 가볼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보면 이걸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보면 여기 각져 있거든요. 겹칠 때 부분에 자 살짝 겹치게 한번 뭐 어디 글자도 겹쳐도 돼요. 완성되기 전으로 살짝 겹치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 부분은 약간 부드럽게 할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면 어떻다? 이제 페더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페더가 이제 깃털 부드럽게 하는 거거든요. 경계선을 페더 값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누르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늘리시면서 여러분 경계선을 좀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20에서 30 정도 주셔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었거든요. 자, 자세히 보실 분들은 요 확대 비율을 100%로 하셔가지고 슬라이더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슬라이더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대 100이나 확대 비율 높이셔가지고 좌우 세로 슬라이더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서 좀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0 정도 준 값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다시 핏으로 확대 비율을 핏으로 바꾸고요.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경계선까지 좀 부드럽게 작업을 했고 리니어 와이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I told you I change V2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얘의 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눈을 끄시고 눈을 껐나요? 그러니까 노래방 자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홈키 눌러가지고 재생하실 때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연출이 있잖아요. 좀 빨리 나중에 좀 빨리 나오는 연출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연출을 하실 때 리니어 와이프 쓰시면 글자가 나오거나 그림이 나오거나 영상이 펼쳐지거나 할 때 리니어 와이프를 적극적으로 효과를 쓰시면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쓰는 효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차차. 자, 이제 거의 책이 다 끝났고요. 이 책이 다 완전히 끝낸 건 아니고 끝날 건 아닌데 제가 필요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를 완전히 끝낸 건 아니지만 다음에 또 할 거지만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서서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 개념들을 다 빨리 떼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 좀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또 이제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랑 미세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S 누르시면 저장이 되시면서 이제 별표 표시가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종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료하시고 자, 우리 바탕화면에 보면 AE라고 되어 있거든요. AE 여러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녹화를 지금 프리미어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내일 또 이어서 색보정 할 거라서 색보정 대신에 저희가 먼저 애프터 이펙트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애프터 이펙트를 한 거고 자, 일단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 둘 다 배우시는 게 좋아요. 애프터 이펙트 그렇지. 둘 다 배우시면 좋은데 일단 프리미어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건 방송 때 쓰면 돼요.
방송 영상 그냥 방송 영상 같은 거 편집할 때 쓰면 되고, 그럼 애프터 이펙트는 어떻게 쓰냐면 템플릿, 그러니까 즉 자주 많이 쓰는 자막 부분 있죠. 자막인데 뭐 여기 보면 약간 뭐 우리 노래방 자막 같은 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뿅뿅뿅뿅 튀어나온 자막이라든가, 자막이 이제 울렁울렁 거린다든가,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프리미어에서 연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자막 부분을 템플릿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프리미어로 가져올 때 그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죠. 인트로 같은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애니메이션 영상이죠. 그걸 이 프리미어 작업하기 힘드니까, 무슨 말이 반대로 얘기되면 프리미어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잘라고 편집하는 에디팅에, 그러니까 편집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애프터 이펙트는 없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데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글자를 넣어서 움직인다든가, 특수 효과라고 한다면 가상의 뭐 우리 광선검 이런 거, 외부 플러그인 세이버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만들어내는데 애프터 이펙트가 좀 그래픽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어 작업 시간과 애프터 이펙트 작업 시간과 비교해 보면, 자, 가성비에 따지자 프리미어가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가성비라고 좀 기상이 금액대로 생각하는데 그냥 시간 비율로 좀 따져보면, 프리미어는 만약에 지금 내가 10분짜리 편집한다고 하잖아요. 컨트롤 K 하면 뭐 1시간 이내 편집이 가능해요. 뭐 10분이라든가 뭐 긴 거 편집하더라도 자르고 편집하고 붙여넣기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분짜리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했을 때 이틀이 넘어가기도 하고 3일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션 그래픽 이제 움직임을 주는 거 하나 자체가 내가 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 촬영하면 참 좋지. 그런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들 작업할 때 애프터 이펙트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그래 저희 저번 기술에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애프터 이펙트 쓸까요? 애프터 이펙트만 가능한 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니메이션 갈 때 프리미어에서는 작업하기 힘들고 안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트로 같은 거 여러분 쓸 때, 영상 만들 때마다 유튜브 보면 인트로 계속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쓰고,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이랑 광고가 있다, 광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광고를 계속 우려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는 한 번 작업을 만들어 놓으면, 템플릿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계속 우려먹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저희가 조금씩 배우게 될 건데,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특히나 작은 시간 잡을 때도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배우는데 시간 많이 걸린 게 아니라 작업을 짧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만큼 애프터 이펙트를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들 한 번 만들어서 프리미어에서 계속 우려먹을 수 있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분야를 조금만 더 정리해드리면, 크게 보면 여기가 제가 수업을 하는 분야들을 좀 약간 정리해드리면, 모션 그래픽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 자, 움직임을 그래픽적으로 나타내는 애니메 여러분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션 그래픽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수효과. 다른 말로는 엑셀. 갑자기 시간. 자, 나중에 생각나면 적어드릴게요. 알겠죠? 특수효과, 스페셜. 네, 생각나면 적겠습니다. FPX. 네, 잠깐만 생각나면 적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스페셜 특수효과 부분 뭐냐면, 이거는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여러분들 뭐 마블에다가 아이언맨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 했을 때 여기 레이저가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촬영하진 않잖아요. 실제 레이저 진짜 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가 하면 거기다가 레이저가 훅 나가는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뭐 중력을 거슬러서 사람들이 떠오르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수효과 관련해서 애프터 이펙트를 쓰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은 좀 외적인 얘기긴 한데, 자, 이거는 좀 별도로 텍스트 애니메이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리미어 대신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좀 쓴다. 아까 한 글자씩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건 프리미어에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좀 나눠서 실습할 때는, 지금 교재는 먼저 진행을 하되 실습할 때는 모션 그래픽, 특수효과,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시간 10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교재에 있는데 기본 개념, 재생부터 해가지고 화면 확대, 축소, 레이어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하고 있고요. 아이고.